몇백만 원 더 주고 이 스포일러를 사는 것과 동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클로입니다. 오늘은 폭스바겐의 두 번째 전기차죠. 바로 ID.5를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작년이죠, 벌써 작년에 ID.4 차량을 올렸는데 꽤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폭스바겐이 전기차도 쫀쫀하게 또 탄탄하게 잘 만든다 라는 말이 있어서인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ID.4의 형제차죠, ID.5 차량을 데리고 나와봤습니다. 일단 ID.4와 다르게 ID.5 차량은 쿠페 형태의 차량인데요, 뒷부분이 쿠페 형식이다 보니까 조금 더 패스트백 모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디자인 때문에 ID.5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대략 한 18% 할인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1000만 원 정도가 할인이 들어가고, 또 거기에다가 지자체 전기 보조금까지 받게 되면 4천 중후반대에 뽑을 수 있는 그런 전기차인데요. 사실 고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 차냐 아니면 테슬라냐. 그런데 폭스바겐은 폭스바겐만의 감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만큼 주행감도 굉장히 탄탄한 그런 차입니다. 자, 그럼 먼저 외관을 한번 살펴보실게요. 네, 외관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사실 군더더기 없이 딱 귀여운 아방한 약간 그런 디자인인데요, 처음에 저도 이 차를 딱 받고 나서 생각보다 더 예쁜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ID.4 때에 비교해서는 이런 하단의 범퍼 부분이 조금 더 스포티하게 떨어지고 있고요. 뭐 기본적으로 ID.4랑 디자인이 엄청나게 차이는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곳곳에 조금 좀 더 스포티해 보이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헤드램프 굉장히 시인성이 뛰어난 이 매트릭스 LED 라이트인데요, 이게 멀리서 봤을 때도 불이 딱 펴지면서 굉장히 밝고 시인성이 뛰어납니다. 눈이 굉장히 무섭게 조금 생기기는 했는데 지난번부터 보면은 이 헤드라이트 부분이 굉장히 밝아서 보기 편리하더라고요. 차 가까이에 다가갔을 때도 지하주차장에서 보면 이렇게 불빛이 일자로 쭉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예쁜 그런 차입니다. 폭스바겐의 엠블럼이 이렇게 주먹 하나 그 이상의 크기로 떡하니 들어가져 있고요. 사실 저는 이 차량의 디자인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게 이 전면부 보닛 부분이 이 라인이 굉장히 유려하게 떨어져서 여성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 디자인입니다. 네, 사실 이 차량의 자랑은 이 측면부 사이드뷰에서 나온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 ID.4랑 다르게 뒷부분이 지금 급격히 떨어지고 있죠. 이 뒤 라인이 패스트백 형태로 떨어지면서 여기에서 또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지금 리어 스포일러가 굉장히 생각보다 더 공격적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리어 부분이 굉장히 예쁘게 느껴집니다. ID.4 같은 경우에 이 하단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ID.5 같은 경우에 이쪽이 도장면과 동일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을 다 냅니다. 휠 같은 경우에는 ID.4랑 동일한데요, 개인적으로 이게 바람개비 모양이어서 달릴 때 굉장히 예쁘게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딱 정말 전기차에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거기에다가 이 피렐리 타이어가 들어가져 있고요, 인치는 20인치 휠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리어 스포일러가 진짜 생각보다 엄청 크고 공격적으로 나 있거든요. 저는 ID.4보다 개인적으로 이 스포일러 때문이라도 ID.5를 좀 선택하지 않을까 싶네요. 몇백만 원 더 주고 이 스포일러를 사는 것과 동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뒤에도 이렇게 ID.5라고 모델명이 들어가져 있고 엠블럼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 하단에 이 리어 범퍼 부분도요, ID.4랑은 살짝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ID.5가 조금 더 볼륨감 있고 또 좀 더 스포티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렁크를 한번 열어볼 텐데요, 트렁크가 아무래도 패스트백 형식이다 보니까 도어 열리는 부분이 굉장히 크긴 하지만 이 높이가 살짝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좀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골프백이 사실 이렇게 대각선으로도 들어가는 공간은 아닙니다. 2열까지 다 폴딩을 해야 골프백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정도 공간 같은 경우에는 대략 530리터 정도가 나오고요. 2열까지 폴딩하면 더 나오기는 하겠지만 뭐 크게 부족함 있는 공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골프백은 2열을 폴딩해야 들어간다는 거. 아무래도 이 패스트백 형식이다 보니까 ID.4보다는 이 트렁크 용량의 손해가 조금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단에도 공간이 살짝 마련이 되어 있는데, 네, 오, 여기 안에도 있네요. 비밀의 공간이 한 단계, 두 단계 이렇게 있다는 거. 그리고
당연히 전동 트렁크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ID4와 비교했을 때 2열 공간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2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여러분 2열 공간을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방금 문을 열었는데요. 문이 굉장히 묵직하거든요. 가볍게 텅 비어있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뭔가 꽉 차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두께도 그렇고 무게감이 상당합니다. 근데 공간적으로는 사실 정말 큰 체감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헤드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다 보니까 뭐 헤드룸이 엄청 여유 있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헤드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뼘이 여유 있게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레그룸 같은 경우에는 주먹 2개 정도가 나오고 있죠. 주먹 2개 이상이에요. 심지어 주먹 2개 이상이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패밀리카로는 초등학생 아이들이 있는 집안이라면 충분할 것 같거든요. 거기에다가 시트 같은 경우에 좀 단단한 느낌이어서 좀 잡아주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또 가운데 부분에는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 단조롭지 않고 또 디자인의 요소로도 쓰이면서 또 닿는 촉감도 좀 부드럽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사실 가운데에 턱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가운데 턱이 전혀 없어서 가운데 앉은 사람도 양옆의 승객과 동일하게 발을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가운데 앉는다고 해서 뭐 크게 불편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ID4보다 ID5가 훨씬 작지 않을까? 뭐 뒷부분이 좀 훨씬 좁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셨던 분들은 지금 화면상에서도 보이시지 않나요?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지금 사실 이 개방감 있죠? 여기에서 딱 보이는 이 파노라마 선루프 때문에도 시원하게 오픈된 느낌으로 2열에 앉아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열 공조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조롭습니다. C타입 충전 단자 2개랑 그리고 공조 에어벤트 이렇게 들어가져 있네요. 네, 그럼 여러분 본격적으로 폭스바겐의 ID5 차량을 시승해 보도록 할게요. 이 차는 기본적으로 싱글 모터고요. 거기다가 후륜 구동 베이스 차량입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80kW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배터리에는 좀 화재에도 안전한 그 LG 에너지 솔루션사의 NCM 배터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ID5 같은 경우에는 ID4보다는 주행거리가 10km 정도 더 나오게 돼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ID4보다 ID5가 공기 역학 개수가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훨씬은 아니고 조금 더 뛰어나기 때문에 10km 더 많은 434km를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ID4와 동일하게 이 폭스바겐의 MEB 플랫폼 기반으로 만들어진 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너무 예쁘게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위에 파노라마 선루프가 뒤에까지 뚫려 있어서 개방감이 상당합니다. 일단 실내 같은 경우에는 심플하고 간결한 디자인을 지금 채택하고 있는데요. 보여지는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정보가 그렇게 많이 보이는 계기판은 아닙니다. 뭐 속도, 그리고 전비, 그리고 기어의 조작 정도를 알 수 있는 정도인데요. 사실 이렇게 정보가 없어도 괜찮았나 싶을 정도로 보는 데는 크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깔끔하고 생각보다 내가 계기판을 볼 일이 많이 없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커졌죠. 원래는 기존에는 이제 ID4 같은 경우에 12인치였는데 이제 12.9인치로 커졌습니다. 근데 이게 0.9인치잖아요. 체감이 상당합니다. 원래는 그리고 하단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바도 없었거든요. 근데 고정되어 있는 바가 생기다 보니까 이 공조장치 같은 경우에 훨씬 더 쉽게 조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도 조절하는 그런 공조장치 부분들은 한눈에 딱 보이게 아래 고정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운전할 때 훨씬 더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슬라이드 바를 내리면 이렇게 컨트롤 센터에서 즐겨찾기를 변경하시고 내가 원하는 메뉴를 직접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응 속도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르고 화질도 좀 많이 좋아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서 또 중요한 점, 사실 제가 지난번에 ID4 2023년형을 리뷰를 했었거든요. 근데 2024년형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업데이트 된 것들이 있는데요. 이 ID5 같은 경우에 그 업데이트 된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국인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옵션, 바로 무선 앱 커넥트인데요. 원래는 유선으로만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업데이트 되면서 무선으로 애플 카플레이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진작에 좀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네, 이제라도 넣어주셔서 좀 편하게 내비라든지 음악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내비를 지금 켰는데 내비 화면을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화면보다 0.9인치가 커져서 그런지 훨씬 더 탁 트여가지고 한눈에 더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차답게 사실 공간 활용도 굉장히 잘 했는데요. 앞에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계기판이나 이 디스플레이 말고는 걸리는 게 없이 쭉 넓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앞에 시야 확보도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차를 딱 탔을 때 시트 포지션은 살짝 높다고 느껴지기는 하는데요. 근데 이게 시트 포지션이 높다고 해서 불안정한 느낌은 절대 아니고요. 하체 안정감은 훨씬 더 좋은 편입니다. 이 차가 싱글 모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싱글 모터 치고는 꽤 민첩하고 또 묵직한 편입니다. 서스펜션 같은 경우의 느낌이 그 유럽 특유의 그 감성, 그 단단한 감성이 좀 많이 느껴지는 서스펜션인 것 같고요. 단단하지만 불쾌하지는 않은 그런 승차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폭스바겐의 전기차가 생각보다 해외에서 굉장히 잘 팔린다고 하거든요. 거의 폭스바겐 그룹 안에서 한 24% 정도가 이 전기차 판매량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해외에서는 굉장히 잘 나가는 모델인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지난번에 ID4 차를 시승해보면서 느꼈던 게 정말 폭스바겐은 기본기가 정말 탄탄한 차구나. 그래서 전기차도 사실 전기차답지는 않았어요. 처음에 느낌이 내연기관에 맞춘 그런 전기차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장점은 사실 이질감이 많이 없다라는 거였는데 이 ID5도 느낌이 동일합니다. 이렇게 몰았을 때 초반에 치고 나가는 그 딜레이 없는 가속감은 이 차가 전기차구나 라고 한 번에 느낄 수 있지만 이렇게 승차감 부분이라든지 주행감 부분에서는 붕 떠있는 그런 느낌이 나지 않고 오히려 내연기관 차처럼 좀 묵직하게 아래로 쭉 밀고 끌어가주는 느낌이 나서 이게 굉장히 이질감 없이 좀 탄탄하게 타기 좋은 차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기차지만 흡사 살짝 골프차를 타고 있는 듯한 느낌도 좀 나는 것 같아요. 지금 방지턱인데 방지턱을 한번 넘어보면 그 잔진동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그런 승차감이거든요. 이 방지턱을 넘을 때도 빠르게 차체를 잡아주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한 번 더 넘어볼게요. 지금 대략 한 40km 정도로 방지턱을 넘어보면 초반에 넘어가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바로 빠르게 차체를 안정적으로 딱 잡아주는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한 가지 살짝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가 내가 조금 더 힘이 더 들어가야 이 정지를 하게 되는 살짝 그런 느낌인데요. 이게 그래서 차체가 좀 무겁다라고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는 느낌이 생각보다 조금 더 많이 가해져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이 브레이크의 담력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전기차다 보니까 이 실내 정숙성 또한 굉장히 뛰어난데요. 지금 정지 상태에서는 정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에어컨 소리, 바람 소리 정도밖에 안 들리거든요. 밖에 풍절음이나 외부 소음이 정말 거의 들리지 않아요. 정말 정숙성에 있어서는 진짜 뛰어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만약에 뒤에 태우고 재운다고 해도 사실 바깥에 소음이 이렇게 들어오거나 하지 않아서 좀 안심이 되는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의 또 진가를 언제 느낄 수 있냐면요. 약간 커브길이라든지 코너링 할 때 느끼실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무게중심이 좀 낮게 깔리다 보니까 차를 좀 꾹 눌러주면서 잘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이게 SUV지만 사실 승용차의 느낌도 좀 가지고 있으면서 후륜 구동이기 때문에 그 후륜 구동 특유의 회전 반경이 좀 좁으면서 민첩한 느낌이 좀 나는 그런 차예요.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실 수가 있거든요.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 여기 디스플레이에 위에 모드를 클릭하시면 에코, 컴포트, 스포츠, 인디비주얼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은 컴포트로 해놨는데 이걸 한번 스포츠 모드로 바꿔볼게요. 스포츠 모드로 설정을 했을 때는 사실 아까 컴포트 모드에 비교했을 때랑 다르게 스티어링 휠 이 조향을 할 때 좀 묵직함이 더 느껴지고요. 그리고 아랫부분이 조금 더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조금 더 약간 단단한 스포츠카의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폭스바겐의 전기차를 몰아보면
이질감이 크게 없어서 그게 정말 굉장히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더 마음에 드는 부분이 회생제동 부분인데요. 사실 지금 기어에도 D와 B가 있거든요. D는 이제 우리가 일반 주행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하시고 좀 더 강력한 회생제동을 원한다고 하시면 사실 B 모드를 사용하시는 게 맞는데요. 이 B 모드로 원 페달 드라이빙을 했을 때 크게 이질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지금 B로 했는데 이렇게 쭉 가속을 하다가 이렇게 떼도 어떤 전기차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브레이크를 딱 뗐을 때 아주 살짝 한 템포 느리게 느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뒷좌석에 앉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멀미를 유발하게 됩니다. 근데 폭스바겐의 이 전기차는 이 회생제동이 굉장히 이질감이 없어서 사실 원페달 드라이빙을 훨씬 더 쉽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차예요. 멀미 안 나는 전기차를 찾으신다면 사실 폭스바겐의 전기차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제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이제 타력 주행을 할 때는 사실 D 모드로 놓고 가시는 게 좋고요. 좀 막히는 길이라든지 출퇴근용으로서는 B 모드를 충분히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비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차의 공식 전비는 5.0km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막 주행을 했을 때도 기본적으로 5.0이 찍히거든요. 그리고 지금 84% 정도 남았는데 주행 가는 거리도 464km 갈 수 있다고 뜹니다. 그래서 뭐 공식 주행거리 같은 경우에도 434km긴 하지만 온도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440km 이상은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폭스바겐 주행을 해보면서 느끼는 점인데 폭스바겐 이 ID.5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전기차인 듯 전기차 아닌 전기차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차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 저랑 폭스바겐 ID.4의 형제차 ID.5 차량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개인적으로 이 감성까지 가지고 있는데 이 더불어 쫀쫀한 주행감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전기차여서 한 번쯤은 욕심이 나지 않을까. 그리고 테슬라와 고민을 그래도 조금은 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차량으로 또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